안녕하세요. 대엽 시청자 그리고 동부건설 주주 여러분들. 저는 동부건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최근에 이 경제적인 대외적인 변수 부분을 함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금리 인하가 현재 좀 도래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동부건설 그리고 건설주에게 좀 수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 금리 인하가 정말로 시행된다라고 하면 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건설사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건설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경제적인 변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이 주가가 또 오른 가장 큰 원인이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가 건설수가 될 수 있다.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의 연준이 9월 달에 현재 금리 인하가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 발표된 7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 3% 아래인 2.9%로 나오게 됐죠. 자,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가 뭡니까?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. 그동안 미국이 이 금리 인상을 가장 크게 한 배경이 뭡니까? 이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도를 했다라는 거겠죠. 근데 이 최근에 이 소비자 물가가 점점 조금씩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는 곧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그러면 간단하게 이 금리와 부동산 그리고 건설사 이어서 관련 지표를 좀 함께 보게 되면 항상 기준금리가 여기 파란색 지표가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 부동산의 매매 상승률이 이렇게 꺾이게 되겠고 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부동산이 올라가는 요건 어떻게 보면 조금만 알고 계시면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최근에 서울 몇몇 지역은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이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주택 시장이 조금씩 올라가고 회복기를 보인다 또는 이 건설사에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과의 건설과는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이어서 이 금리와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도 보게 되면 금리가 낮았을 때 당시에는 매매 거래량이 좀 높은 것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금리 인상이 있고 나서는 매매 거래량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최근에는 다시 한 번 더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영향이 뭡니까? 이제 조금 있으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. 이 소식이 부동산에 좀 흘러가게 되면서 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 그리고 가격 상승까지 일단은 우선은 수도권 위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그만큼 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또는 상승을 할 것인가 이런 대외적인 부분도 우리가 꼭 건설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시행이 되면 주가는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오를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오를 수가 있겠죠. 아무래도 주택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 있죠. 요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첫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적인 부분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. 최근에 이 지수가 한 차례 크게 빠졌던 적이 있었잖아요. 코스닥이 13% 이렇게 이게 뭡니까?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. 뭐 결국에는 이게 알고 보니까 일시적으로 뭐 날씨 영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겹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튀게 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실업률이 높다라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침체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수가 크게 폭락을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를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는 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.
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금리 인하가 처음 시행되는 구간에 있어서는 항상 지수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전 종목이 빠질 확률이 높아요.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주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처음 시행하는 구간에는 주가가 같이 하락에 나올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자라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9월달 FOMC 때 이 미국 연준이 어떤 발언을 할지, 정말 금리 인하를 할지 여부를 우리가 좀 우선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그 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 상황을 확인을 하면서 금리 인하가 되는지를 좀 체크하자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 연준이 9월달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면 아마 우리나라는 뭐 10월이나 뭐 11월이나 아마 그 뒤에 좀 금리 인하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. 뭐 요새는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하느니 금리 인하를 좀 늦출 가능성도 있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어쨌든 간에 이 금리 인하가 시행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,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아무래도 주택적인 부분,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, 그리고 뭐 수주적인 부분, 요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착공 사이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금 전에 제가 이런 착공 물량이나 수주 물량 좀 함께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, 뭐 이거는 각각의 그 종목마다의 수주 물량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착공 사이클을 보게 되면 사실 2024년 올해까지 제가 안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죠.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주택 시장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하지만 이 부분이 2025년 내년부터 조금씩 착공 사이클이 올라가고 26년부터는 이 평균치를 좀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주가가 뭐 6개월, 1년 정도를 선반영한다고 봤을 때는 24년 올해까지만 우리가 좀 고생을 하고,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고,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이 조금씩 회복되는 시점은 아마 25년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24년부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복기와 건설사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25년부터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차트 함께 보도록 할 건데,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최고점 기준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 원가율 문제가 될 것 같은데, 현재 원가율이 98%, 거의 99%에 육박을 하거든요. 이 말인즉슨 물건 한 개를 팔아도 1%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리 영향도 함께 받겠지만, 이 원가율을 어떻게 개선을 해줄 것인가, 이게 가장 큰 지금 현재 문제가 될 것 같고, 이 원가율이 본격적으로 좀 개선되는 시점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동부건설이 올해 들어서 수주한 금액만 1조가 넘기 때문에 수주 금액은 많이 차 있는데 마진율이 낮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안 좋게 나오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을 단기적인 모멘텀, 그리고 수주 잔고와 그 다음에 2025년 내년이죠. 내년 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가, 방금 착공 사이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확인하자,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